3.1혁명 105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여행기예요, 여행기. 너무 재밌었죠? 네. 근데 영상이 더 재밌네, 영상으로 보니까. 그렇죠. 잘했어요, 아주. 계속 이렇게 찍고 있더라고요, 어쩐지 정유리가. 예. 그러니까 그 케이블카에서 그 오정률 형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을 줄이야. 정말 손에 땀을 쥐고 막 경련을 일으키더라고요. 그거 다 찍어놨어요, 저는. 네. 자, 오늘은요, 고구마 제로. 오늘도. 왜냐? 정치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요. 지금 다 알잖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예. 그래서 좀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 자, 네안데르탈인도 멸종했습니다. 여러분, 네안데르탈인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멸종했어요. 이들도.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먼저 정확한 학명은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예요. 이 사람들은 50만 년 전부터 약 4만 년 전까지 살았던 고대 인류입니다. 즉 간단하게 우리 지난번에 호모 에릭투스 했었죠. 호모 에릭투스가 멸종하고 생긴 게 호모 네안데르탈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호모 네안데르탈인은요, 이제 네안데르탈이라고 할게요. 네안데르탈인은 우리 호모 사피엔스랑 동시대에 살았어요. 경쟁했던 인류예요. 경쟁했던. 계속할게요. 그래서 1856년에 독일 네안더 계곡에서 최초로 발견했어요. 네안더 계곡.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이 된 거예요. 예. 자, 이게 네안더 계곡에서 발굴된 유골입니다. 그때는요, 1856년도에는 이 두개골만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두개골을 발굴하고 이 두개골 가지고 복원도를 그렸어요. 1850년도에. 한 1900초년에 그랬더라고요. 근데 복원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예, 거북목에 머리 크고 어깨 굽어 있고 그리고 손에 몽둥이 같은 거 들고 있고 진짜 원신처럼 그려놨죠. 이게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함정이에요. 뭐냐? 유럽인들이 고대 인류라고 그려놨어요. 근데 이게 어떤 모습이냐? 당시 아프리카 노예들 모습하고 동일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미개해. 에이, 야, 몇천 년 전, 몇만 년 사람이니까 미개하겠지. 그리고 현 시대에 가장 미개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아프리카 흑인들이 이렇게 굽어 있나요? 아니죠. 근데 유럽에 올 땐 대부분 굽어 있어요. 왜냐? 아프리카에서 납치해서 배로 이동하잖아요. 이들이 사람으로 대우받지 않아요. 짐으로 대우받아요. 아주 좁은 데다 사람들 다 구겨 넣어요. 노예들을. 그러다 보니까 다들 관절이 휘어있고 꾸부정하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노예들이. 이 모습을 원신이라고 그려놓은 거예요. 맞아요. 유럽인들이 미개해요. 유럽인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금 사상이 깨이고 학문이 발달한 다음에 이 두개골만 있으니까 우리 제대로 그려보자. 야, 이 두개골 어디서 발굴했어? 모르는 거예요. 여기 어딘데? 그래, 대충 파보자. 파서 그 후에 이 뼈들을 다 발굴해냈어요. 그래서 이게 1차, 이게 2차예요. 아, 그리고 이 뼈들은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시가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발굴을 해서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제. 누구처럼 생겼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생겼어요. 자, 코 크고 눈두덩 툭 튀어나와 있고 입술 두껍고 되게 선이 굵직하죠. 정확히 유럽인들 외모 특징과 일치해요. 그리고 피부는 백인, 머리카락은 빨간색 혹은 밝은색, 갈색 이런 색. 이게 네안데르탈인의 외모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유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거를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느냐? 정확히 현재 유럽과 일치해요. 현재 유럽에서만 네안데르탈인의 유적각이 발굴돼요. 즉 유럽인들은 누구의 후손이다? 타인의 후손이다. 근데 이 바보들이 이들을 아까 그 식민지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백인 아니에요. 유럽인들이 이렇게 그려놓은 걸 뿐이지 예수님은 오히려 아프리카계 아시아인에 가까워요. 토종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어쨌든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네안데르탈인의 유물 유적이 발굴됩니다.
유럽에서. 자, 그리고 현재 인류보다 작고 넓고 두툼합니다. 현재 인류보다. 딱 이래요, 이렇게. 현재 인류의 이쪽은 보다 약간 작고 넓고 두툼하죠. 레슬링 선수, 역도 선수, 체형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함정. 이건 현재 인류예요. 여러분, 네안데르탈인의 평균 키가 165cm래요. 이건 뭐냐? 우리나라 조선시대 평균 키보다 커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네안데르탈인 시대에 호모사피엔스도 같이 살았다 그랬죠. 그들은 더 왜소했어요. 네안데르탈인보다. 이해되십니까? 네안데르탈인이 육체적으로 훨씬 더 우월했다고요. 육체적으로. 자, 그리고요. 이거 머리 보세요. 현재 인류의 두개골보다 네안데르탈인의 두개골이 더 크죠. 뇌 용량도 더 컸어요. 그래서 더 똑똑했을 수도 있다. 아니다. 약간 낮다. 아니다. 비슷하다. 이런 논의들이 되게 많아요. 보통 뇌 용량이 크면 똑똑하기 마련인데, 예, 마련인데 이 사람들도 그랬다 아니다 연구가 되게 많아요. 어쨌든 뭐냐? 뇌나 지능은 호모사피엔스와 차이가 없다는 정론이에요. 이해되시죠? 즉 무식해서 멸종한 게 아니라고요. 자, 그리고요. 간단한 옷을 제작할 수 있었어요. 이들은 바늘을 만들어냈어요. 바늘. 그리고 약을 사용했어요. 약. 어떤 풀을 지디겨서 상처에 바르면 잘 낫더라. 이런 걸 알고 약주머니를 따로 차고 다녔어요. 약주머니. 그리고 음식을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리고 단순히 불을 호모 에릭투스가 처음으로 불을 사용했다 그랬죠. 이들은 부싯돌을 갖고 다녔어요. 부싯돌을. 불을 언제든지 피울 수 있었다고요. 그리고 불로 고기를 굽고 훈제하고 삶아서 먹었어요. 다 했어요. 구운 건 바로 먹어야 되는 거고요. 훈제한 거는 더 오래 먹을 수 있고 삶는 건 약간 길고 이렇게 저장의 용도로 불을 사용할 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동굴 벽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네안데르탈인은.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은요. 지능적으로는 비슷하고 그리고 오히려 육체적으로는 네안데르탈인이 더 뛰어나요.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6만 4천 년 전 스페인 동굴 벽화 주인공은 네안데르탈인. 여기 지금 어렴풋이 동굴 벽화가 보이죠? 이거를 엑스레이 같은 걸로 정밀 조사하니까 이런 그림이 나와요. 예, 보세요. 여기 동물의 앞모습, 동물의 뒷모습이죠. 아마도 이 사각형은 동물의 우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일로 나오고 들어간다를 표현한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추상화와 실제 구상화가 같이 들어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놔요. 이들은 간단하게 뭐냐? 예술을 표현할 줄 알았어요. 먹고 사는 거 외에. 예술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제일 놀란 사실. 이게 네안데르탈인의 무덤이에요. 이들은 죽은 자를 묻어준 게 아니에요. 이거 봐봐. 사각형으로 예쁘게 팠죠. 무덤을 만들었어요. 매장을 해줬어요. 매장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동물들 사이에 무리 중에 하나가 죽어요. 어떻게 해요? 잘 먹겠습니다 하고 먹어요. 근데 네안데르탈인은요. 무리 중에 한 명이 죽으면 예쁘게 사각형을 파고, 이 자세 보세요. 나름대로 사각형에 들어가게 이렇게 자세를 취하게 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거, 이 무덤에 꽃가루가 발견돼요. 장례를 치렀다는 소리예요. 장례를. 꽃을 죽음의 상징, 이별의 상징으로 사용할 줄 알았다고요. 그냥 인류예요. 우리 인류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무덤을 매장했으니까 이제 유물과 유적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만? 유럽에서만. 유럽에서만. 예. 그리고 이거 보세요. 현생 인류 조상과 네안데르탈인, 북극곰과 불곰보다 유전적 차이가 작았다. 자, 우리 이거 다 배웠어요. 개와 늑대를 한때 두 글자를 뭐라고요? 아종이라 그래. 아종. 즉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은 아종이다. 아종이면 같이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서 후세도 난다 그랬죠. 같은 종이었다고. 네. 그리고요, 현대인에게도 네안데르탈인의 DNA 있다. 맞아요.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은 아종에게 결혼할 수 있죠. 그 DNA가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리고요, 현생 인류 대부분 네안데르탈인의 피 섞여. 이게 이제 우리의 슬픔이에요. 정말 슬퍼요.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게 전 세계의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 분포 비율이에요. 여기 까맣게 칠해진 데 있죠. 이렇게 이런 데는 우리 몸 안에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2%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얀 데 보이죠? 여기는 아예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없는 곳이에요. 아프리카 사하라 남부. 자,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1.5%에서 한 2%까지 섞여 있죠. 우리나라도. 우리에도 섞여 있어요. 2%가량. 이거 2%면 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아프리카 적도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1도 안 섞였다 그랬죠. 순수한 호모사피엔스라 그랬죠. 그들의 모습입니다. 순수한 호모사피엔스의 모습이에요. 아프리카 코이산족. 자, 체형 어때요? 작고 말랐죠. 머리카락 어때요? 극단의 곱슬이에요. 구두솔 같아요, 정말. 근데 구두솔 같아요. 그리고 이게 여자와 아기의 모습이에요. 예, 이게 전형적인 호모사피엔스입니다. 이거를 자, 연식 좀 있으신 분들 호모사피엔스 뭐라고 인식하면 되느냐? 부시맨. 아시죠? 애정생 부시맨 알아요? 부시맨 알아? 부시맨? 예, 옛날 코믹 영화 부시맨 있었어요. 그 부시맨이 바로 코이산족이에요. 그 부시맨이. 이게 네안데르탈인이 1도 안 섞인 호모사피엔스라고요. 어떻습니까?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이죠, 별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네안데르탈인의 흔적. 여러분, 이제 마음을 굳게 잡으셔야 돼요. 야, 자, 1번. 코로나19 발병 시 중증 확률 3배 증가시키는 유전자. 즉, 호모사피엔스는요, 코로나 걸려도 별로 중증으로 안 가요. 근데 네안데르탈인에서 받은 유전자는 코로나 걸리면 바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유전자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코로나 걸려도 별로 괜찮았어요. 근데 우리는 큰일 나요. 자, 그리고요, 추운 환경을 잘 버티게 해주는 지방 축적 유전자가 네안데르탈인에서 받은 겁니다. 예.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은요, 추운 데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때 팍 먹어둬야 돼요. 그래서 뱃살이나 이런 이렇게 팔뚝 같은 데다가 지방을 쌓아놓는 그런 유전자가 있어요. 호모사피엔스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현 시대에 이게 뭘로 나타나느냐? 비만, 당뇨, 고지혈증으로 나타납니다. 예, 그게 바로 우리가 네안데르탈인에게 받은 유전자예요. 그게. 자, 그리고요, 니코틴 중독의 위험을 높이는 유전자. 네안데르탈인은 니코틴에 굉장히 민감했답니다. 이걸 받은 우리 특히 제일 이 유전자가 강한 게 동양이래요. 우리 사람들. 동양 사람들 담배 피우면 큰일 납니다. 서양 사람들은 담배 많이 피워도 잘 중독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좋아요. 예. 그리고요, 혈액을 더 끈적하게 만드는 유전자. 이게 뭐냐? 네안데르탈인 시절에는요, 도끼나 창 들고 사냥을 해야 되죠. 근데 호랑이한테 긁혔어요. 피가 줄줄줄 나면 죽는 거예요. 피가 끈적해서 피가 잘 안 나요. 그리고 딱 이파리에 붙여놓으면 하루면 지혈돼요. 피가 끈적해야 그때는 좋은 거예요. 그게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예요. 사냥할 때 좋은.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다고요. 피가 끈적해요. 요즘 말로 해보세요.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그리고 심장마비, 중풍, 뇌혈관 터지는 거, 뇌졸중 이런 거죠. 동맥경화. 그렇죠? 그게 네안데르탈인에게 받은 겁니다. 간단하게 아프리카 코이산족은요,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고요, 아무리 먹어도 동맥경화,
고지혈증, 뇌졸중, 심장마비 이런 거 안 온다고요. 하지만 우리 같은 네안데르탈인 유전자를 받은 사람들은 먹는 족족 살찌고 피 꾸덕해서 피 막히고 심장 터지고 그리고 등등등등 뇌혈관 터지고 그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박테리아, 곰팡이로부터 몸을 지키는 면역 유전자. 왜냐? 이들은 늘 동물과 싸우잖아요. 동물에게서 옮아요. 그래서 그걸 하려는 정말 훌륭한 면역 체계가 네안데르탈인에 있었어요. 그 훌륭한 면역 체계, 아주 강력한 면역 체계가 현대에 왔어요. 쓸모가 없네. 누굴 공격해요? 자기 자신을 공격해요. 이걸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냐? 류마티스 관절염과 아토피라고 합니다. 즉 지나치게 깔끔 떨면 이거에 걸려요. 흙에서 굴러야 돼요. 집에서 컴퓨터만 하고 있으면 이거 걸려요. 그러니까 놀이터 가고, 놀이터도 그냥 말고 산에 가고 흙에 구르고 그래야 아토피와 류마티스 관절염이 없어질 수 있어요. 자, 계속이요. 임신, 출산을 쉽게 하는 유전자. 왜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네안데르탈인은요 소규모 집단이에요. 인원이 적어져요 점점. 그래서 여자들에게는 임신, 출산을 쉽게 하는 유전자가 있고 남자들에게는 전립선 암 발병 위험을 줄여주는 유전자가 있어요. 예, 우리한테도 다 있어요. 우리한테 지금 이거. 그래서 이들은 개체수 늘리고 번식하는데 너무너무 목을 매달았어요. 또요. 아침형 인간. 아침 되면 눈 드시는 분들. 아, 나이 드셔서 그런 거 말고. 나이 드셔서 새벽잠 없는 거 말고 나는 원래부터 20대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활달하게 일하고 밤에 일찍 잤어 하는 분들 바로 네안데르탈인의 후예입니다. 왜냐? 네안데르탈인은 뭘 해야 했다고요? 사냥. 아침에 동물들이 배고파서 지들도 사냥하려고 나오죠. 예, 그겁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통증에 더욱 민감한 유전자. 다 봐도 사냥 관련된 것들이죠. 이들은 모든 게 다 사냥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폐 우울증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네안데르탈인에게 있어요. 왜냐? 이제 좀 슬픈 얘기예요 이제부터. 그리고 큰 코, 남성형 탈모를 유발하는 유전자. 안 좋은 건 다 받았어 진짜 아주 그냥. 그래도 저희 가문은 이건 안 받은 것 같아요. 저희 집은 탈모는 없어요. 자, 어떻습니까? 여기 이 중에서 여러분 나는 고지혈증, 당뇨, 그리고 뭐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아토피,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뭐 전립선암 등등등 우울증, 남성형 탈모 이게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유전자가 승리한 거거나 아직은 발병이 안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를 받은 사람들은요 여기 관련된 질병들 있죠. 끊임없이 관리하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여러분 저 푹고 갔다 오니까 살이 쪘을 것 같습니까? 빠졌을 것 같습니까? 우리 엄청 먹었잖아요. 근데 똑같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선방을 했어요. 빠지진 않았어요. 근데 빠지신 분들 계시죠? 거기 음식 맛이 입에 안 맞은 분들. 대신 일정은 되게 빡셌고 음식은 입에 안 맞으니까 쭉 빠지시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왜 멸종했을까요? 그러면 비슷해요. 자, 구석기 당시에 호모사피엔스에 비해 작은 집단을 형성했어요. 이들은. 호모사피엔스는요 이 당시에 키도 작고 체구도 작고 힘도 약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모였어야 했어요. 같은 시기에 호모사피엔스는 100에서 150명씩 집단을 이뤘어요.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은 사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 혼자 있어도 돼. 독고다이. 예, 30명만 있으면 돼요. 이 30명은 뭐냐? 혈연 집단이에요. 혈연 집단. 대가족. 그러다 보니까 친족 단위 공동체, 대가족, 유전적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외부 유전자랑 섞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회적 언어 발달이 미비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혹시 주변에 뇌성마비나 소아마비로 고통받으시는 분 알고 계셔요?
그분들 발음 이해하십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이해해요. 가족들은. 왜 그러잖아요. 우리 까나리아기가 뭐 어떻게 해도 엄마 아빠는 대충 이해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가족형 언어라 그래요. 즉 가족들 사이에 통용되는 언어들. 워낙 같이 오랜 생활을 같이 했으니까 다 이해해요. 주로 모음이 많이 발달합니다. 모음이. 그래서 애기들 말하는 거 보세요. 모음 위주로만 발음해요. 이 네안데르탈인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호모사피엔스는 100에서 150명이에요. 이렇게 가족형 언어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달한 게 뭐냐? 바로 사회적 언어예요. 사회적 언어는 자음을 위주로 씁니다. 언어에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없고 사실을 전달해요. 저기 가니까 고기 많아. 야, 저기가 어디야? 무슨 고기인데? 따져 물어요. 아, 여기서 해 뜨는 쪽으로 반나절 가면 토끼 고기가 많아. 이게 호모사피엔스의 언어고, 저기 먹을 거 많아요. 이게 네안데르탈의 언어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사회적 언어가 발달하니까, 자음이 발달하니까 정보 전달이 원활해져요. 즉 호모사피엔스는 사회 집단 간의 원활한 정보 교류로 살아남은 겁니다. 우리 150명 중에 한 명이 야, 나 이쪽 북쪽으로 이틀 갔다 왔어. 안전해. 전했어요. 그럼 거긴 안전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북쪽으로 이틀 갔다고 했는데 안 돌아와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은 절대 북쪽으로 이틀 안 가겠죠. 북쪽으로 하루만 가야겠다. 이런 정보가 서로 남는 거예요. 근데 네안데르탈은 그게 안 돼요. 이런 느낌. 마치 애기들이 언어 전달하는 느낌. 그래서 언어 발달이 네안데르탈이 안 됐기 때문에 이들은 정보가 남지 않아요. 잘 전달되지 않아요. 또요, 점차 고립되어 가면서 공동체 내 유전병이 발병합니다. 여러분, 친족들끼리만 결혼하면 유전병 생기는 거 아시죠? 예, 유전병이 발병하고요. 그리고 사회적 소통 기술이 부재가 됩니다. 이게 뭐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글자도 써야 되고요. 그리고 그림도 그려야 되고요. 이야기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네안데르탈인도 벽화를 그리긴 했지만 아까 보셨죠? 잘 못 알아보는 벽화 그렸죠. 하지만 호모사피엔스들은요, 우리가 늘 아는 뭐 여기 벽화들 되게 예쁘게 정말 잘 그려놨죠. 소, 고기 누가 봐도 정확히 알 수 있게 그려놨어요.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는요, 사회적 소통으로 지금까지 버텨온 집단이에요. 우리가 그게 안 되면 죽는 겁니다. 우리.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멸종을 이르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안에도 그런 게 보여요. 어떻게 보이느냐? 소통을 다 SNS로만 해요. 이게 뭐가 문제냐? 자, 하은아, 너 SNS에 우리 푸코 갔다 온 거 올렸지? 잘했어. 반응 어때? 반응. 부러워하고 더 좋아하지? 그러면 너 예를 들어서 요즘에 내일 뭐 해? 예를 들어서 내일 특별한 거 없어? 특별한 거 없으면 집에서 잠옷 입든가 대충 입고 씹지도 않고 그런 거 인스타에 올려? 우리 그런 거 안 올리잖아요. 우리 인스타에 올리는 거는요, 뭐 맛있는 거 먹든가 예쁜 사진이라든가 좋은 데 가서 좋은 것만 올리죠. 그래서 그것만 보고 이게 진짜인 줄 아는 사람들이 20대 30대 되게 많아요. SNS 과대망상증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진짜 1년간 돈 모아서 맛있는 뷔페 가면서 사진을 올려요. 근데 그게 일상인 줄 알고 부러워하는 놈들 되게 많다고요. 예, 진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거짓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망한다면 SNS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SNS로만 소통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혹시 여러분 폰 포비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통화하는 걸 겁내는 증후군. 그런 사람이 생겼다니까요. 문자나 카톡으로만 해야지 전화하면 무섭고 떨리는 사람들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 만나서 말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 네안데르탈인이 그렇게 망했다고요. 그렇게. 그리고요, 큰 체격과 비효율로 인하여, 왜냐하면 이들은 체격이 크잖아요 우리보다. 그러니까 많이 먹어야 돼요. 효율이 떨어져요. 평균 수명이 짧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사회화 교육이 미비합니다. 자, 간단하게 호모사피엔스는요, 사회적으로 똘똘 뭉쳐 있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이상 사냥도 못해요. 늙고 병들었어요. 아니면 사냥하다 다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호모사피엔스는 기억나십니까? 붙어있는 허벅지뼈, 제가 보여드리는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붙어있는 허벅지뼈 화석이라는 소리는요, 호모사피엔스 중 한 명이 허벅지를 다쳤어, 부러진 거예요. 그는 한 두세 달간 누가 똥오줌 다 받아내고 먹을 거 갖다 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 있죠. 경제활동 못하는 사람. 호모사피엔스는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돌봐요. 그래서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에게 전수를 해줘요.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 호모사피엔스는 그래서 여생이 길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 20세 이하를 미성년자라 그러죠. 책임을 안 묻죠. 그런 게 그때부터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육받는 기간이에요. 교육받는 기간. 정확히 사회화 교육을 받는 기간이에요. 근데 네안데르탈인은 그게 극단적으로 짧아요. 우리의 반. 10살만 넘어가면 사냥을 해야 되고 못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호모사피엔스는 한 15세, 20세까지는 교육받고 보호받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배움받고 할머니, 그때는 사회가 심하게 안 바뀌잖아요. 할아버지의 지혜가 최신이에요. 금과 옥이에요. 그때는. 지금은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지혜는 SNS도 못하고 키오스크도 못 누르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죠. 근데 그 당시엔 그랬다고요. 그래서 사회화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지혜가. 할아버지부터 손자에게 전수가 돼야 되는데 네안데르탈에는 그게 안 돼요. 이거 소통이죠. 수직 소통이에요. 수직 소통.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세대 간으로. 즉 네안데르탈인은 수평적 소통도 안 됐어요. 동시대 같은 사람들끼리. 그리고 수직 소통. 세대와 세대로 전달되는 지식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격한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같은 음식을 먹는 호모사피엔스의 경쟁에서 밀리고 흡수당했습니다. 이게 네안데르탈인이 멸종한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가 호모사피엔스가 지금 이렇게 살아남은 이유는 하나예요. 소통. 큰 공동체를 이루어서 소통하고 정확한 정보를 주고받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 다치고 아프면 좀 도와주고 큰 집단으로 5명이 돕는 것보다 우리 이번에 16명이 같이 가니까 뭐 성찬이 있어도 다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힘들지 않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안데르탈인은 그래서 망했어요. 점점 인원이 작아지고 그리고 자기들 안에도 제대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립되고 그 와중에 급격한 기후변화가 생기니까 그 기후변화를 견디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적극 소통하는 일이에요. 호모사피엔스답게. 힘들어요, 우울해요, 집에만 있고 싶어요. 그건 멸종이에요. 그건 멸종이에요. 방구석에서 기어 나와야 돼요. 예,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 상황을 알리고 도움받고 그게 우리의 생존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생존했던 이유. 이게 안 되면 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 그렇죠. 소통이 안 돼요. 가짜 소통만 하죠. SNS를 가지고. 가짜 소통만 해요. 그리고 또 소통을 시도하려다가 상처받죠. 내 있는 걸 정말 얘기했는데 뭐라 그러고 욕하고 약점 내서 뭐 뒷담화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멸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안데르탈인을 쭉 제가 연구하며 느낀 게 육체적으로 크고 그 당시에 사냥 능력 좋고 모든 육체가 다 사냥에 특화되어 있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먹혔을지 모르지만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는 건 한마디로 집단지성이 필요하고 공동체의 돌봄이 필요하구나를 느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 사회가 할 일이고 이 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그게 할 일입니다. 우리 이번에 북극 가서 겪었잖아요. 각자 집단을 통해서 집단 안에서 서로 행복하는 방법. 이게 바로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는 법. 다른 말로 하면 네안데르탈인이 하지 못해서 멸종한
이유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알리고요. 알리는 기술을 계속 연마해야 돼요. 언제나 애기처럼 업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정확한 정보 전달, 제발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그거 정보 전달 모음으로 하시고, 그리고 정보를 이런 정보 교류와 함께 감정적 교류가 필요합니다. 네안데르탈에는 감정적 교류만 했거든요. 그러다 망했다고요. 자, 학자들은 현재 우리 인류는 호모삼피스잖아요. 우리는 이대로 가면 뭐 호모 사피엔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호모 에릭투스, 예, 이 모든, 그리고 또 옛날 더 가면 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있잖아요. 예, 그 수많은 고대 인류 중에 이 상황이면 호모 사피엔스가 제일 빠르게 멸종할 거라고 합니다. 왜? 기후는 지금 변하고 있죠. 기후는 엄청나게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안데르탈인보다도 더 소통을 우리가 못하고 있다고요. 우리 각 사람 사이에 가짜 소통만 하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더 빠르게 멸종할 것이다라고 현재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통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소통은요, 감정적 소통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보 전달 체계요. 그거 무지 중요합니다. 예, 잘 익히시고 우리 멸종하지 말고 잘 버텨보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